퇴직 후 돈 문제로 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퇴직 후엔 점점 멀어지거나 심지어 돈 때문에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지만 돈 앞에서는 낯설게 변한 모습에 배신감이 들고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을 겪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0대 퇴직 후 돈 때문에 달라진 친구들. 누구를 믿을 것인가?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특히 돈 문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웃음과 신뢰로 가득했던 우정이 돈과 얽히며 서서히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생길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돈 문제로 달라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을 빌려주고 돌아온 배신감. 첫 번째 이야기는 퇴직 후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 어씨의 사례입니다. 어씨는 오래된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과거의 의리를 생각하며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내가 믿지 누가 믿겠어?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어씨는 친구와의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의외로 흔합니다. 퇴직 후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우정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그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로 의리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아프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가족 외에는 절대 얽히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은퇴 후 달라진 모임 분위기.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에도 활발히 친구 모임에 참석하던 B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모임에서 호탕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이끌던 B씨는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점점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도 이제 나이 먹더니 변했네? 라는 말을 내뱉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식비나 여행비 같은 모임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런 경우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예전처럼 자주 참여하기 어려워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진실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비용 부담이 적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은 은퇴 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돈을 줬는 친구, 멀어지는 관계. 세 번째는 은퇴 후 부동산이나 투자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C씨의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이야기나 여행 경험으로 꽃을 피웠던 대화가 이제는 너는 어디에 투자했니? 요즘 어떤 펀드가 괜찮니? 라는 돈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아 거리감이 느껴지고 결국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화두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친구 관계의 중심이 된다면 그 관계는 결국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예전처럼 영화나 음악 이야기나 해볼까? 처럼 가벼운 주제를 꺼내며 과거의 유대를 회복해보세요. 또한 모든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퇴직 후에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퇴직 후 관계를 지키는 세 가지 원칙. 돈과 우정을 분리하라. 돈 문제는 관계를 흔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실된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배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편함을 참으며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솔직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 달라진 친구들과의 관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관계를 보며 상처받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퇴직 후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돈과 친구 사이의 균형 잡기 진정한 관계를 위한 전문가 조언.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경제적 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합니다. 돈 문제로 관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겪었어. 퇴직 후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이 어려운 상황,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퇴직 후 돈과 친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친구 관계의 재정립 돈이라는 시험대. 퇴직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돈과 관련된 부탁입니다. 한때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던 일이 이제는 나의 여유, 자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우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사례 친구의 부탁이 던진 시험대. 어씨는 30년 지기 친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건 확실한 기회야. 너도 투자하면 분명히 이익을 볼 거야. 라는 친구의 설득에 흔들렸지만 결국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씨는 거절하기 잘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우리는 종종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거절이 곧 배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투자할 여유가 없어. 라는 진솔한 말이 필요합니다. 2. 모임의 변화 공감대가 줄어든 우정. 퇴직 후 친구들과의 모임은 점점 경제적 격차와 생활 패턴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은퇴 후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임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사례 모임에 나가기 힘든 이유. B씨는 퇴직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모임 참석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주로 고급 식당에서 열렸고 그 비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다음엔 꼭 갈게라며 빠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외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자주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후 친구들과 함께 비용 부담이 적은 활동으로 모임을 바꾸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모임에서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우리 다음엔 도시락을 싸와서 공원에서 만나면 어때? 라는 제안은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3. 변하는 관계 공통 관심사를 잃었을 때. 퇴직 후 친구와의 대화 주제가 점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친구는 여전히 현역 생활을 이어가며 바쁜 일정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친구는 은퇴 후 소박한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는 관계에 서서히 거리를 만듭니다. 사례 공감대를 찾지 못한 두 친구. C씨와 그의 오래된 친구는 퇴직 후 만날 때마다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늘 요즘 무슨 투자하고 있어? 라는 주제로 시작되었고 점점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로 이어졌죠. 결국 C씨는 고민 끝에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신선했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특히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퇴직 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를 고집하기보다는 변화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4. 퇴직 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3가지 원칙. 1. 돈의 선을 정하라. 돈과 우정은 별개입니다. 돈이 얽히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부탁을 받을 때는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야 라는 선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세요. 이 공감으로 연결하라. 퇴직 후에는 경제적 상황과 관심사가 변하기 마련입니다. 모임의 비용이나 대화 주제를 스스로 주도하며 공감을 이끌어내세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취미나 지역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과거의 관계에만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 후 누구를 믿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퇴직 후 돈 문제로 달라진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세요. 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정이란 결국 공감과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돈 문제가 친구 관계를 위협한다면 진솔한 대화와 명확한 원칙을 통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함께 나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돈보다 소중한 우정,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보세요.